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새마을금고나 농협, 신용협동조합의 통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통장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새로운 정책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고 있지만 올해 9월부터 우리 금융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49년 만에 이루어지는 상호금융제도 전면 개편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묶이거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리 준비하시면 오히려 더 안전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정리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농협, 신용협동조합을 흔히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는 상호금융기관입니다. 일반 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은행은 주주들이 투자한 돈으로 운영되는 영리기업입니다. 고객은 그냥 고객일 뿐이죠. 반면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함께 만든 공동체입니다. 여기서는 고객이 곧 조합원이고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에 통장을 만들면 여러분은 자동으로 그 금고의 조합원이 됩니다. 농협도 마찬가지고 신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배당금을 받기도 하고 조합장 선거에 참여할 권리도 생깁니다. 우리나라 상호금융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 새마을운동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서로 돕자는 취지였죠. 품앗이 정신이 금융으로 발전한 겁니다. 농협은 더 오래되었습니다. 1961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시작되어 농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출발했습니다. 직장이나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금융기관이죠. 2024년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상호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마을금고 약 1,300개, 농협지역 농협 약 1,100개, 신용협동조합 약 900개, 이렇게 총 3,300여 개의 상호금융기관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20개 남짓인 것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죠. 많은 시니어 분들이 젊었을 때 새마을금고 적금을 하셨을 겁니다. 직장 동료 추천으로 또는 지역 이장님 권유로 통장을 만드신 경우도 많을 테고요. 그때는 은행보다 금리도 좋고 가까운 곳에 있어서 편했죠.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동네 금고가 문 닫았다. 조합장이 도망갔다. 내 돈은 괜찮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소식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장 왜 갑자기 제도 개편 이야기가 나왔을까? 최근 몇 년간 상호금융권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2022년에는 경남 창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조합장과 직원들이 고객 돈 30억 원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에는 충북의 한 신협에서 부동산 투자 실패로 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2024년 초 경기도의 한 새마을금고 사건입니다. 조합장이 고객들의 예금을 무단으로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5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 금고 조합원들은 아직도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사고들이 왜 계속 일어날까요? 가장 큰 문제는 감독 체계가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행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철저하게 감독합니다. 매년 정기검사를 받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제재를 받죠. 하지만 상호금융기관들은 다릅니다. 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감독, 농협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가 감독, 신협기획재정부 신협중앙회가 감독. 문제는 이들 감독기관이 금융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금융감독 경험이나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까요? 구청 공무원들이 복잡한 금융상품이나 투자 위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금자 보호의 사각지대. 또 다른 문제는 예금자 보호였습니다. 시중은행에 돈을 맡기면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해줍니다. 은행이 망해도 내 돈은 안전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상호금융기관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는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가 파산했을 때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전액 보상은 어렵다고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은 법정 소송까지 가야 했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쌓이자 정부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49년간 이어온 이원화된 감독 체계를 통합하겠다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제도 개편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2025년 9월부터 모든 상호금융기관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가장 큰 변화는 감독기관이 일원화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체계, 새마을금고 행안부 지자체, 농협-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신협기재부 신협중앙회. 새로운 체계 2025년 9월부터 모든 상호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감독 전문기관입니다. 시중은행들도 금감원 검사를 받으면 벌벌 떨 정도로 까다롭고 전문적입니다. 앞으로는 새마을금고도 농협도 신협도 시중은행과 똑같은 수준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조합장이 함부로 고객 돈을 가지고 투기를 하거나 이상한 곳에 투자하는 일이 훨씬 어려워지겠죠. 두 번째 큰 변화는 예금자 보호가 확실해진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상호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금융기관이 망해도 100% 보장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마을금고에 3천만 원을 예금했는데 그 금고가 파산한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3천만 원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거나 법정 소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억 원을 예금했다면 5천만 원만 보장받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금고의 청산 과정에서 일부만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가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문제가 생겨도 쉽게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지자체나 중앙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계속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이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영업정지 가능, 인근 건전한 금융기관과 합병 추진, 청산 절차 신속 진행. 이는 건전한 금융기관과 예금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부실한 금고 때문에 전체 상호금융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경영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모든 상호금융기관은 분기별 경영실적 공시 의무화, 조합장 등 임원진의 보수 공개, 주요 투자 내역과 위험도 공시, 부실채권 규모와 관리 현황 투명 공개, 조합원들이 우리 금고가 건전한지 위험한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장 내 통장은 괜찮을까?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가진 통장들은 안전할까요? 즉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통장들을 모두 꺼내세요. 각 금융기관별로 얼마씩 있는지 정확히 계산해보세요. 한 곳에 5천만 원 이상 있다면 위험 신호. 여러분이 이용하는 금고나 농협, 신협이 건전한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경영공시 메뉴를 찾아보세요. 여기서 확인할 포인트들. 고정이 하여신 비율 이게 10%를 넘으면 위험. 자기자본 비율 이게 8% 미만이면 부실 가능성. 연체채권 비율 이게 5%를 넘으면 경고 등. 이런 용어는 너무 어려워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내에 조합장이 바뀌었나요? 직원들이 대거 그만두거나 새로 들어왔나요?
예금 금리가 다른 곳보다 비정상적으로 높나요? 건물이나 시설이 너무 화려하거나 과도해 보이나요? 조합원 총회나 소식지에서 경영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나요? 이런 신호들이 여러 개 겹친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 직접 홈페이지를 확인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전화 상담 방법.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1332. 제가 이용하는 새마을금고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확인해주세요. 무료 상담이고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이용 가능. 각 중앙회 상담센터. 새마을금고 중앙회 1599-9000, 신협중앙회 1588-1588, 농협중앙회 1644-4000.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 우리 금고 경영 상황이 어떤가요? 예금자 보호 잘 되고 있나요? 최근에 문제된 것 없나요? 솔직하게 답변해주는 곳이라면 믿을만하고 얼버무리거나 화를 낸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위험 신호가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위험 신호가 포착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한 곳에 5천만 원 이상 있다면 즉시 다른 금융기관으로 분산하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니까요. 자동 연장으로 설정된 정기예금이 있다면 만기 시 자동 연장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해당 금융기관에 추가로 돈을 맡기지 마세요. 실제로 사라지는 금고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금융기관은 실제로 없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통합이나 폐쇄 대상이 됩니다. 같은 지역에 새마을금고가 3-4개씩 있는 경우 하나로 통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강남새마을금고, 역삼새마을금고, 대치새마을금고가 있다면 이 중 1-2개만 남게 될 수 있어요. 최근 3년간 계속 적자를 기록한 곳들은 강제합병 대상입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되는 거죠. 연체 대출이나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전체의 10% 이상인 금융기관은 즉시 구조조정 대상이 됩니다. BIS 자기자 본 비율이 8% 미만인 곳들은 6개월 내에 개선하지 못하면 폐쇄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 9월 12월 1차 구조조정, 전국 약 200개 금융기관이 통합 대상, 주로 수도권과 광역시 중복지역부터 시작. 2026년 1월 6월 2차 구조조정,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통합, 약 150개 추가 통합 예정. 2026년 7월 12월 3차 마무리. 최종적으로 전국 3,300여 개에서 2,500개 내외로 축소 목표.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사례. 기존 분당새마을금고, 성남새마을금고, 수정새마을금고 3개. 2025년 말 목표 성남통합새마을금고 1개. 부산광역시 사례. 기존 해운대새마을금고, 센텀새마을금고, 좌동새마을금고 3개. 2026년 상반기 목표 부산동부새마을금고 1개. 농협 사례. 경상북도 안동시 기존 5개 지역 농협 2개로 통합. 전라남도 목포시 기존 3개 지역 농협 1개로 통합.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통합이나 폐쇄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긍정적 영향은 더 큰 규모로 안정성 증대,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 가능, 디지털 서비스 개선, 더 나은 금리 조건 제공 가능입니다. 부정적 영향은 가까운 지점이 없어질 수 있음, 기존 조합장이나 직원과의 인간관계 단절, 일시적으로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조합원 배당금이나 혜택 변경 가능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확실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이나 폐쇄 과정에서도 여러분의 예금은 100% 보호받는다는 점입니다. 5천만 원 이하라면 1원도 손실 없이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이관됩니다.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실전 전략. 예금 분산 전략. 기본 원칙 5천만 원 분산의 법칙.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자산을 분산해야 합니다. 예시 1총 자산 8천만 원인 경우 어새마을금고 4천만 원, 비농협 3천만 원,
시시중은행 1,000만원. 예시 이총 자산 1억 5천만 원인 경우 어세마을 금고 5천만원, 비농협 5천만원, 시신협 3천만원, 디시중은행 2천만원. 주의사항.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본점과 지점이 다르면 별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새마을 금고 본점에 3천만원, 같은 강남새마을 금고 역삼지점에 3천만원이 있다면 합계 6천만원으로 계산되어 5천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금융기관 선택 기준. 아무리 금리가 좋아도 건전성이 의심되는 곳은 피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체크 포인트들을 다시 확인.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연체율 5% 이하, 최근 임원진 교체 여부, 과도한 신규 예금 유치 마케팅 여부. 대형 금융기관일수록 안정성이 높음. 하지만 지나치게 작은 곳은 위험할 수 있음. 여러분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곳 선택하세요.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이 원활한 곳, 전화 상담 서비스가 잘 되는 곳, 향후 통합되더라도 디지털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을 곳을 선택하세요. 상품별 주의사항. 정기예금, 자유예금, 적금 등은 모두 예금자 보호 대상. 복리 조건이나 중도해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 자동 연장 설정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기존 대출이 있다면 금리 변동 가능성 확인. 통합 과정에서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미리 상환 계획을 세워두세요. 보험이나 펀드 상품. 이런 상품들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들임. 가급적 단순한 예금 상품 위주로 이용하세요. 비상시 대응 계획. 금융감독원 1332번을 연락처에 저장하고 이용 중인 금융기관 고객센터 번호 저장. 가족이나 지인 중 금융업 종사자가 있다면 연락처 확보하세요. 통장, 인감, 신분증을 한 곳에 보관하고 비밀번호나 계좌번호를 안전하게 기록. 가족들도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공유하세요. 주거지 근처 시중은행 지점 확인. 인터넷 뱅킹 사용법 미리 익혀두기. 긴급시 이용할 수 있는 ATM 위치 파악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길었죠? 하지만 그만큼 정말 중요한 정보였어요. 남들보다 딱 3개월 먼저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좋은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